이제 HTTPS라는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HTTPS란 이제 저희가 기존에 계속 공부해왔던 HTTP 프로토콜의 이제 보안적 측면을 강화한 통신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HTTPS라는 통신 방식을 사용하게 된 계기, 즉 HTTP의 단점이 있다는 거겠죠.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HTTPS 통신 방식의 그런 통신 과정까지 이제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있어서 네트워크 보안적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이제 저번 네트워크 스터디 때 한 번씩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그 네트워크 스터디의 마지막 챕터 네트워크 보안 부분을 보고 오시면 이해에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가 이제 HTTP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등장한 통신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HTTP의 단점이 도대체 뭐였냐?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평문, 즉 암호화하지 않은 통신이기 때문에 도청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통신 상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위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성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변조가 가능하다라는 단점.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암호화하지 않은 통신이기 때문에 도청이 가능하다라는 건 이제 기존의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이제 통신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그냥 생으로 주고받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클라이언트나 서버가 완전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통신하는 경우라면 중간에 이제 악의를 가진 제3자가 이 데이터를 엿볼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네트워크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먼 거리에서 먼 거리 간의 원격 통신이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네트워크 장비를 거쳐갈 수도 있고 또 중계 서버를 거쳐갈 수도 있고 즉 경유하는 어떤 루트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3자가 그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빼버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 도청이 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주고받는 데이터의 암호화가 필요했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공통키 또는 공개키를 사용한 데이터의 암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통신 상대를 확인하지 않고 통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위장이 가능하다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통신하는 서버 또는 서버가 통신하는 클라이언트가 과연 이제 신뢰를 하고 믿고 이제 마음껏 통신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 이런 확인은 이런 확인을 하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멀쩡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척 이제 악의를 가진 제3자가 위장을 했다면 이제 통신하고자 하는 대상은 그 상대방을 꼼짝없이 속고 중요한 데이터 이런 정보들을 넘겨줄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안전한 상대 인지 검증이 필요성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기술이 디지털 인증서였다. 이 부분들은 이제 지난 시간들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성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변조가 가능하다. 기존의 HTTP 프로토콜에서는. 이건 또 무슨 의미냐? 이제 내게 도착한 데이터가 과연 중간 제3자가 탈출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바꾼 데이터인지 변조를 한 데이터인지 그런 검증하는 과정이 이제 기존의 HTTP 통신에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받은 대로 순전히 믿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이 완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디지털 서명이라는 기술이 하나 더 등장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저번 네트워크 스터디 때 다뤘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HTTP 크게 큰 단점 3가지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기술들을 총 망라해서 이제 HTTP를 새롭게 보안을 강화해서 통신을 하고자 해서 등장한 게 바로 HTTPS라는 통신 방식인 거죠. 정의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HTTP 프로토콜에 추가적으로 이제 보안적 측면을 수행하는 이제 SSL, TLS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HTTP 통신을 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HTTPS라는요. 이 SSL, TLS도 이제 저번 네트워크 스터디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이 HTTPS란 프로토콜은 아니에요. 프로토콜은 아니고 이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HTTP 통신을 할 때 사전에 이제 먼저 보안을 강화하는 작업을 SSL, TLS 프로토콜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HTTPS라는 통신 방식은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제 HTTPS란 이제 기존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지만 추가적으로 보안 역할을 해주는 SSL, TLS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HTTPS의 특징은 뭐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존의 HTTP 프로토콜의 단점들을 보완한다라는 거였는데 어떻게 보완하냐라는 건 바로 공개키와 공통키의 하이브리드 암호 방식을 사용해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SSL, TLS의 특징으로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같은 결을 하고 있는 거죠. SSL, TLS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히 이제 어떻게 이제 이 공개키, 공통키를 사용해서 그 기존 HTTP의 도청, 위장, 변조의 위험을 방지하느냐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공통키를 사용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간 통신을 암호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통키를 어떻게 공유하느냐 그거는 이제 서버가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공개키를 이제 제공하고 클라이언트가 그 공개키를 사용해서 자신의 공통키를 이제 생성하는 방법을 이제 서버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신의 공개키를 사용해서 이제 공통키 생성법을 전달받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의 공개키를 서버도 생성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 즉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하나의 공통키를 공유함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의 송수신에 있어서 공통키를 사용해서 암호화할 수 있다. 즉 보안을 강화할 수가 있다라는 형태인데요. 한번 이제 SSL을 말씀드릴 때 설명드릴 때 나왔던 내용이라 이해는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지금 뭔가 무슨 말인가 싶으시면 이따 HTTP 통신 과정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이해를 한 번 더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통키와 공개키를 사용하고 이제 서버가 공개키를 사용할 때 공개키를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넘겨줄 때 디지털 인증서를 또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디지털 인증서에는 디지털 서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위장 방지를 위해서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하고 또 그 디지털 인증서에 변조 방지를 하는 디지털 서명도 들어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공통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기존의 HTTP의 단점들을 다 보완할 수 있는 통신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HTTPS를 어떻게 HTTPS는 통신을 하냐 이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사실상 그 SSL, TLS 설명 때 말씀드렸던 통신 과정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한 번씩 한번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에게 헬로 메시지를 보내죠. 나 이제 SSL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보안을 강화해서 HTTP 통신을 하고 싶어요. HTTPS 통신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을 보시면 이제 서버가 오케이 하고 자신의 디지털 인증서를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 인증서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서버에 공개 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는 그 디지털 인증서를 받아봄으로써 내가 통신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인증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인증서 안에 있는 이제 서버의 공개 키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가 끝나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제 메시지를 보냅니다. 서버에게. 근데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냐? 어떤 메시지를 보내냐? 서버부터 받은 공개 키를 사용해서 자신의 공통 키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법을 담은 데이터를 그 공개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해서 서버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면 서버는 그 받은 데이터를 그 자신이 가진 비밀키로 복호를 해보겠죠. 자, 복호가 된다면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공통키를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공통키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까지 생성이 되면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모두 같은 공통키를 공유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공통키를 사용해서 이제 앞으로 데이터를 통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암호화해서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6번을 보시면 이제 6번, 7번을 보시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공통키를 사용해서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이 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이제 통신할 수가 있어.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서로 확인해서 OK가 됐다 싶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통신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 암호화해서 공통키를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공통키를 사용해서 암호화해서 주고받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브라우저와 서버는 이제 먼저 공개 키를 사용한 암호 방식을 통해서 서로가 사용할 공통키를 공유를 하고요. 이제 공통키가 공유가 된 다음부터는 그 공통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안을 강화한 방식으로 주고받는다. 이런 식으로 기존 HTTP가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극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공개키를 사용해서 그냥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주고받고 하면 되지. 왜 굳이 공개키를 사용한 다음에 한 번 더 공통키를 공유해서 그거를 사용하냐? 왜 복잡하게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냐? 이런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개키 암호 방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 공통키와 비밀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과정은 그냥 똑같은 공통키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 복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처리 과정이나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한번 이제 공통키를 사용한 이제 암호 방식이 서로 간에 있던 어떤 성립이 되면 공통키를 사용했을 때가 훨씬 더 어떤 비용적인 체감, 어떤 처리적인 부하가 적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한 번은 이제 공개키를 사용해서 공통키를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제 HTTPS 통신 과정을 말씀드릴 건데, 혹시라도 좀 이 과정 중에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 된 것 네. 같고요. 근데 네. 저도 하면서 약간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네네. 서티피케이트 인증서를 넘겨주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인증서를 넘겨받았을 때 그 데스크탑에 그 인증서가 있는 거
그 설치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걸로 비교를 할 텐데 이 비교하거나 그 인증서가 진짜다, 진퉁이다라고 확인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그 과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저도 그 정확하게 딥하게는 못 들어가겠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서 혹시 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되고. 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부분이라 막 이렇다고 말씀드리면 조금 위험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인증서가 공식적인 인증기관에서 한번 검증을 하고 그 인증기관에 디지털 서명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믿고 신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그림으로- 이분이 가시는 부분은 네네. 아, 저요? 어떻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비교해서 네.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냐, 그거가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명이 된 그 서명서를 주는데 클라이언트한테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주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그 서명이 진짠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그 방법. 그렇네요. 네. 그렇게 들으니까 그때 궁금해지긴 하네요. 어떻게 아. 디지털 서명 자체가 진짜인지 아닌지. 네. 이게 디지털 인증서인 거죠? 디지털 인증서는 데스크탑 그러니까 디바이스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인증서인데 서버 측에서 그 인증서와 관련된 걸로 이제 인증서에서 서명한 거가 있는 거죠. 인증서에 뭐 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서명한 게 이제 디지털 인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명이 된 거죠. 서명이 된 거. 서명이 된 걸 넘겨주는데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 설치할 때 컴퓨터를 만들 때 들어가 있는 그 인증서로 어떻게 그 서명이 진퉁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근데 그거는 네. 어려운 것 같아서 저도. 아, 근데 네. 그 내용이 그림으로 배우는 네트워크 원리 책에서 네. 214쪽에서 가볍게 다뤘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거는 그러면 그 디지털 서명의 어떤 인증 과정을 되돌아보면 해결될 것 같긴 하거든요. 해시 값을 비교해서 그 데이터가 변조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 그걸 과정이요. 확인했었잖아요. 네. 혹시 그 그 뭐죠? 그 기억나시나요? 215페이지 그림 7-10을 보면은 1, 2, 3, 4, 5라고 해가지고 조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215. 네트워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HTTP 말고 네트워크 가지고 가요. 7-7이요. 보면은 공개키와 소유자 정보를 CA에게 보내가지고 인증서 발행을 신청하고 심사에도 문제가 없으면 인증서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발행을 하고 서버에 설치합니다. 근데 이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초반에 궁금해하시는 거. 생성할 때 생성할 때 과정인 것 같고. 네, 맞아요. 생성할 때 과정이고 이거를 이제 클라이언트가 비교해서 이게 진짜다 확인하는 과정이 네, 그게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그 디지털 서명의 어떤 그 검증 과정이랄까요? 네. 거기 그 이해를 갖다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디지털 서명의 인증 과정. 해시 값을 통해서 그 데이터의 무결성? 네. 그런 걸 검증.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어떻게 하는지는 아는데 그 방법이 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인증서로 음, 서버에서 넘겨준 그 서명된 개를 해시 값으로 풀어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제 이제 인증서를 보내는 서버 쪽에서 네, 이제 자신이 이제 그 디지털 자신이 이제 생성한 이제 해시 값을 하나 같이 보내고, 네, 또 기존 해시 값도 같이 보내는 거죠. 네, 아니, 기존 데이터를 하나 보내고, 네, 그 데이터의 해시 값을 같이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해시 값을과 그리고 받아본 데이터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해시 값을 또 생성해서 서버로부터 받은 해시 값과 자신이 생성한 해시 값을 서로 비교해서 아, 데이터가 이제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 변조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네,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게 디지털 서명의 원리다라고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아, 믿을 수 있는지 아닌지 이걸 검증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 샘플을 준다는 거죠? 네. 샘플을 준다. 근데 서버가 샘플만, 이제 네, 서버가 보내주는 해시 값은 네, 이거를 이제 이거 갖고 한번 검증해봐 이렇게 이도로 보낸 거니까 네, 이상률이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받아본 데이터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또 자기가 한번 해시 함수로 해시 값을 생성해 보면 네, 이 두 개가 같다면 실질적으로 받아본 데이터를 믿어볼 수 있다고 네, 검증이 완료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디지털 서명을 사용한다.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네, 완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네, 그 이제 검증이 완료된 검증을 역할을 하는 디지털 서명이 붙은 이 디지털 인증서를 이제 우리가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될 것 같긴 한데 완벽하게 딱딱딱 들어맞진 않아가지고 아직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진행해도 될 네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뭐 설명에서 은지님은 뭐 별다른 의문은 없으셨나요? 아니면 이해 다 되셨나요? HTTPS 통신 과정 보안을 어떻게 강화하는지 HTTP 통신을 하기 전에 SSL 프로토콜을 통해서요. 공통키와 공개키를 같이 쓴다. 네네네. 그 부분에는 질문이 없고 다른 부분에 질문이 있어서 나중에 하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HTTPS의 통신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기존 HTTP의 단점들을 이 HTTPS를 통해서 다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HTTPS는 과연 완벽한 친구인가? 단점은 없느냐? 이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단점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처리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예요. SSL을 사용하는 HTTPS는. 왜 처리 속도가 느리냐면, 사실 아까 통신 과정에서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해요. 보안을 강화한 HTTP 통신을 하기 전에 SSL을 프로토콜 사용하고 싶다의 요청부터 시작해서 서버의 공개 키를 공유하고 또 그 공개 키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의 공동 키를 또 막 주고받고 이런 과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처리하다 보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하는데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고요.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사전 작업에 필요한 것들이 다 네트워크 통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HTTP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는 2배에서 최대 100배까지가 느리다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사실 보안적 측면은 이제 확실히 해결되겠지만 기존의 HTTP 통신에서 비교했을 때는 이 속도가 굉장히 조금 크리티컬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주고자 등장한 기술이 하나 있네요. 바로 SSL, TLS 가속기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의 역할은 뭐냐?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SSL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을 따로 떼어낸 거예요. 기존 클라이언트나 서버에서 다 처리하고 있던 부분들을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다 따로 장비로 빼놔서 그 부분 장비에서 따로 TLS 엑셀러레이터라는 장비에서 SSL 처리를 따로 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어떤 CPU나 메모리적인 어떤 리소스의 부하를 줄여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근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과정이에요.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안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HTTPS를 안 쓰고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그냥 통신을 한다라고도 하네요.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요새 쓰는 대부분의 어떤 웹 서비스들은 다 HTTPS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HTTP에 대한 설명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SSL로 처음에 연결할 때만 그 속도가 좀 느려지고 그 이후에는 연결된 걸로 이제 뭐 공통키를 사용한다던가 TCP 통신을 네. 한다던가 그래서 조금 빠르지 않을까요? TCP 통신은 그거죠. 그냥 한 리퀘스트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한번 공통키를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공통키가 네. 그 아까 그림 보시면 세션 키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키라고 해야 될까요? 그 HTTPS 통신을 하면 네. 일시적으로 확립이 된 거라서 한번 뚫을 때마다 계속 이 SSL 처리가 필요한가 봐요.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네. 예, 그런 게 조금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게 그 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통키를 사용하긴 하지만 기존 HTTP에는 그 공통키를 사용한 암호화 복호화 자체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 SSL 처리를 해도 공통키를 사용해서 계속 암호화 복호화 처리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처리의 부하는 이제 무시할 수가 없나 봐요. 그렇군요. 그런 거 그래서 조금 속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신 프로젝트에서는 SSL을 아직 안 쓰신다 그랬죠? 그거는. 이거를 제가 따로 하진 않고 이제 네. AWS를 하니까 AWS로 이제 서버를 돌리니까 알아서 다 신경 안 써도 되더라고요. 보안적으로. 네. 역시 돈이 아마, 좋네요. 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SSL과 TLS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짧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SSL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초기에 등장한 어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토콜의 어떤 브랜드명이라 해야 될까요? 그 넷스케이프사에서 사용하던 어떤 그 회사가 지은 기술명이고요. 근데 이 SSL이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이제 표준화되면서 TLS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갖게 된 거죠. 업데이트되면서. 사실상 역할은 같고요. 버전 차이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냥 TLS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특정 회사의 어떤 네이밍이 시작한 SSL이 이제 표준화되면서 TLS라는 어떤 공식 명칭을 갖게 됐다. 버전 차이네요, 그러면? 네. 궁금한 게 네네. 이 205쪽에 보면은
3번 그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통신을 하는데 3번 부분이 핸드쉐이크 서티피켓이거든요. 여기서 서버가 자신의 인증서, 그러니까 서버의 공개키를 보내주는 과정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 3번 통신 자체가 아까 디지털 서명의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 과정을 함축해서 설명한 걸까요? 이 서티피케이트에 이제 서버에 공개 키가 들어가 있고 또 공식 인증기관 CA에 디지털 서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개 키와 디지털 서명이 포함된 인증서를 전달함으로써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 뭐 위장 변조라든지 위장 방지라든지 도청 방지가 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받은 공개키가 문제가 없음, 이제 공개키의 주인이 신원 검증이 확인되면 클라이언트는 이제 믿고 그 공개키를 사용해서 자신의 공통키 생성 법을 암호화해서 서버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고요. 서버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자신의 프라이빗 키로 풀어서 클라이언트의 공통키를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제 서로 둘 다 같은 공통키를 가지고 있는 시점부터는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송수신하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한번 네. 그 네트워크 때 한번 다뤘던 내용들이랑 많이 겹쳐서 크게 많이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이쪽 부분은 진짜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쪽 부분을 진짜 네. 전문가처럼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유, 대단하다. 그냥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저도 감사하고 됐다는 말씀 자체가 저도 감사해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질문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찾아보고 한 번 더 네. 알아와가지고 한번 다시 질문을 또 한번 같이 얘기 나누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챕터 이게 몇이지? 7 이걸로 발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 거 차례네요. 잠깐만요. 그렇지, 왠지 될 것 같지 이제. 오디오 딱 한 번만 연결해 볼게요. 역시 안 되네. 이거 왜 안 되지? 되게 웃기네. 제 소리는 들리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